예, 안녕하십니까. 고종현입니다. 어, 날씨가 좀 풀렸죠? 예. 시장도 오늘 5월 조정 이후에 최고점이 좀 나왔는데요. 시청자분들 어떻게 대응하시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7월 반등 시작부터 계속 이제 시장에 빗대어서 강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강의도 지금 현재 구간 안에서 시장이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또는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오를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릴 겁니다. 강의 내용도 조금 이따가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시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지난주에 이어서 김혜선 씨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김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예, 일주일은요, 정말 빨리 가는데요. 네. 이 시장이 1950선을 회복하는데 석 달이나 걸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앞으로 2000포인트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건지 좀 참 궁금하네요. 그게 이제 일부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앵커님이. 네. 근데 시청자분들도 정말 2000포인트가 도달할 것인지 아니면 2000포인트로 넘어가지 못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궁금해 하신가라는 것이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뭐냐면요. 네. 7월부터 이제 1800포인트 이하 구간부터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시장 연동되는 이제 대형사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다라고 보유 홀딩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네. 오늘까지도 이익 확대는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웬만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제 1800포인트 넘어서고 이제 1900포인트 넘어간다 만다 하는 그 시절에 네. 대형주는 일정 부분 또 현금화를 하신 부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일부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기술적인 목표치 자체는 2000포인트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2000포인트라는 것이 넘어가고 말고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 안에 이제 종목군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차트 오늘도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반등에 대한 목표치라는 것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시장입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선물 투자나 옵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대부분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텐데 네. 시장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은 중요한 그런 구간이다. 시장 성격을 그렇게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거 하나만 질문 좀 저한테요? 해볼게요. 예. 네. 휴가 갔다 오셨어요? 저 아직 못 갔습니다. 이 방송 지난주에 이제 첫 방송 하시면서 네. 이제 방송 시작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럼 이후에도 가기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한테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면에서죠? 요즘에 또 이 실업률이 네. 굉장하잖아요. 저는 그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만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운인가요? 그렇죠? 저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네. 솔직히 이제 미인 대회 하시는 네. 분들이 멘트 하시는 게 네. 뭐 세계평가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너무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네. 한번 던져봤는데 잘 넘어가시네요. 굉장히 당황하지 않고 제가 대답을 잘한 것 같죠? 예. 시청자분들 참여 방법 좀 소개시켜 주시고요. 네, 바로 알겠습니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도와줘요 리치맵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와 전화로 모두 가능한데요.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죠?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세한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고종현 전문가가 어떤 분인지 먼저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강의 내용은 이격도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에서 약간의 이제 서론을 말씀을 드렸듯이 네. 지금 이격도와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그 보조 지표들이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요. 네. 현재 시장이 움직이는데 오늘까지도 이제 고점이 나왔는데 이격도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들어도 이격이 어느 정도 벌어졌냐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지표입니다. 네.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시장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서 약간의 이격에 대한 조정 눌림목이나 숨고르기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이 언제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위치, 시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 가열 구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네. 좀 준비를 해왔고요. 네.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강의했던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했었죠. 네. 제가 이제 그 지난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왜 다시 꺼내냐면요. 이격도와 볼린저 밴드라는 건 잘 모르시죠? 이격도는 알고 네.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를 공부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동 평균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그렇죠.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공부를 또 하셨어요. 아, 그럼요. 네. 전문가님을 위해서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하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네. 차트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네. 이 차트 안에 이제 주지표와 보조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거래량하고 캔들하고 네. 이게 이제 주지표인데요. 제가 퀴즈로 내는 게 아니라 지금 답변을 해버렸네요. 퀴즈로 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지표라는 게 이제 이 캔들, 이 시세의 변동진폭을 알 수 있는 이 캔들하고 네. 밑에 이제 거래량이라는 것이 주지표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것도 주지표로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뭡니까? 보조지표 아닌가요? 그렇죠.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인데 이동평균선은 왜 이동평균선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개발된 보조지표인지 아세요?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만들어졌죠. 주가의 가격 변동을 네. 나눠서 평균 낸 값이에요. 결국에는 가격 변동이라는 것은 이 캔들에 나와 있죠. 네. 캔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주지표라는 것과 보조지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초 강의를 하면서 시청자분들도 정확하게 아셨을 텐데요. 이동평균선이나 조금 이따가 할 이격도, 볼린저 밴드와 같은 보조지표는요. 네. 결국에 이 거래량과 캔들 주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제 보조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것도 주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지표를 알아야 이제 보조지표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동평균선, 이격도,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하기 전에 네. 제가 주지표에 대해서 분명히 지난 강의 한 3회 정도 가량 이게 주지표고 다른 것은 다 보조지표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센티비 그 co.kr의 VOD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그렇잖아요. 그 VOD 보셨어요 혹시? 네, 봤습니다. 근데 혹시 시청자들을 네.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 네네. 주지표는 어떤 것이 속하고 또 보조지표는 어떤 것이 그렇죠. 속하는지만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하신다면 VOD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 차티스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제 펀더멘탈리스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차트라는 것은 시세의 변동을 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차트를 그리는 게 이제 펀더멘탈입니다. 네. 가치라는 게 가치 향후의 미래 가치 변동에 의해서 지금의 차트 그림을 그려내는 게 이제 펀더멘탈이라서 시청자분들도 아시듯이 나는 테크니컬리스트야라고 하면서 차트만 놓고 보거나 나는 가치 투자자라고 해서 기본적인 이제 재무제표나 그런 이익 성장 뭐 그런 부분들 기본적인 내용만 분석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사고를 좀 트여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꼭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게 테크니컬리스트가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시세라는 것은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 내용이 많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머리를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혜선 씨도 주식이라는 거요. 네. 왜 오르나요, 가격이? 주식이요?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르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본질이라는 건데 차트를 보시면서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사는 사람이 많게 되면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식은 오르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까먹으시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됐으니까 주식은 오르는 거다. 본질은 잊어먹은 채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본질이라는 걸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나면 주식 오른다. 정말 오래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설사 현재 시장에 맞는 기법이다 하더라도 모두가 그렇게 매매를 하면 돈 잃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셔야 되고, 이 차트라는 것은 주지표라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캔들과 거래량이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이동평균선, 이격도, 볼린저 밴드, 뭐 MACD, 스토캐스틱, 이 두 가지의 주지표에 의해서 시그널을 후행적이나 동행적으로 주는 게 그 보조지표들이에요. 말 그대로 보조하는 지표들이죠.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보조지표들이 주지표를 앞서지는 못합니다. 주지표를 알아야 보조지표를 알 수가 있고요. 주지표가 먼저 움직여줘야 보조지표에 후행적인 시그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의 본질, 아주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베이직한 내용들은 꼭 머릿속에 담고 잊어먹으시면 안 된다는 점, 꼭 알고 가셔야 되고, 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말 이 스트라이커 쇼 2부 하면서요, 그 본질에 대한 내용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네. 한 3시간 정도 VOD 몇 회인지는 모르겠는데 3시간 정도 정말 녹화한 게 있습니다. 그거 꼭 네. 보셔야 되고요. 네. 자, 오늘 강의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면서요, 오늘 이격도와 볼린저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차트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시장이 7월 달 저점으로부터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네. 예, 근데 쉬지 않고 올라오는 흐름들이 계속 연속이 되고 있죠. 중간중간에 한 3, 4일 정도 쉬었다, 하루 이틀 3, 4일 정도 쉬었다가 올라오는 모습은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차트를 보게 되면 5월 조정 이후, 7월 저점 이후에 시장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나 아무리 좋은 시장 상황이다 하더라도 쉬지 않고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는 제가 오늘 이 강의 내용을 준비한 이유가, 시장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바로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하면 논리가 좀 서야 되겠죠, 유효하고. 그래서 이격도와 볼린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장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는지, 단기적인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격도는 공부 얼마나 하셨어요? 이격도요. 네. 뭐 개념도 공부했고요. 네. 종목별로 또 이격도가 네네.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그런 것들도 보고 왔죠. 이격도 자꾸 테스트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부 많이 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좀 번외로 말씀을 드릴 거는, 저도 이제 주식이라는 걸 혼자 공부했어요. 네. 사실 이 경제 TV라는 걸 보지도 않았고요. 네. 볼 생각도 없었고요, 사실. 네. 그리고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텍스트 이제 책을 많이 읽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이 드는 것은, 책이라는 것도 물론 뭐 없어서는 안 됩니다. 책으로 공부하는 학습도. 네. 근데 너무 이제 도서만 보고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 하고 너무 이게 말 그대로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너무 공부를 하시더라도 약간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몸소 체험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가상 투자 지금도 하고 계시죠? 네, 모의 예.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상 투자를 좀 하시면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론에서와 실전에서의 차이. 그래서 이격인데요. 이격도라는 것은 시청자분들 나는 이격도라는 걸 처음 들어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름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격이 어느 정도 벌어졌냐에 따라서 이제 과열 구간을 어느 정도 과열 구간이냐, 또는 어느 정도 침체 구간이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보조지표입니다. 네. 이 이격도와 조금 이따가 할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개발된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떨어진 정도를 뜻한다. 그러니까 아까 캔들 보셨잖아요. 차트 안에 주지표 보셨잖아요. 주지표와 이동평균선들이 있죠. 5일선도 있고, 뭐 11선도 있고, 21선도 있고, 61선도 있고, 121선도 있는데, 네. 지금 현재의 주가 위치와 이 이동평균선들하고
하고의 차이, 이 사이 떨어진 정도를 보면서 어느 정도 벌어졌냐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과열이다 또는 적정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동평균선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보조지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 했던 내용, 혜선 씨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으니까요. 저요. 그렇죠. 복습하면 좋죠. 그렇죠. 네.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성질이요. 네.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은 생각해봤는데 그 성질은- 성질에 네. 대해서는 그렇죠. 개념이 좀 뭔가요? 어려워요. 이동평균선. 그냥 주가를 평균낸 값?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그게 말씀드릴 좀- 수 있겠는데요. 이게 정말 개념이죠. 개념다운 네. 개념인데. 그러니까 책을 보고 공부하시면 그렇게 좀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근데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성질이 정말 뚜렷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이동평균선은 주가도 어떻게 보면 캔들도 1일 이평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네. 동안의 이평선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캔들도. 네. 그러니까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수축과 확장을 반복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죠? 뭐 때로는 골든 크로스에 대한 얘기도 하고 때로는 데드 크로스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없이 교차돼요. 장기적으로도 교차가 되고 단기적으로도 교차가 되면서 수렴을 했다가는 쑥 벌어지기도 하고 벌어졌다가는 다시 수렴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성질인데요. 이 이동평균선의 성질을 기초로 해서 개발된 보조지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격도고요.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모였다가 확장을 하면서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확장을 해서 벌어진 상태에서는 또 모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격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동평균선하고 현재 주가하고 벌어진 정도에 따라서 과열과 침체를 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확장이 지금 그만큼 많이 진행됐다라는 거죠. 네. 확장이 많이 진행됐으면 그 다음은 뭡니까? 이제 수렴할 시기가 그렇죠. 온 거죠. 수렴이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가가 내려오거나 주가는 버티고 있고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거나. 네. 자, 이 두 가지 경우인데 주가의 움직임이 두 가지 경우가 되죠. 옆으로 버티고 있거나 내려오는 경우. 이 두 가지 형태는 모두 조정입니다. 네. 버티고 오른쪽으로 우행보를 주면 무슨 조정인가요? 기간 조정이죠. 네, 기간 조정이죠. 그렇죠? 기간 조정. 전 눈치챘어요. 알고 계시는데 생각이 안 났던 거죠. 네. 예. 그럼요. 예.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는 조정은 가격 조정이죠. 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에요. 조정을 주면서 이격을 좁히는 겁니다. 조정을 주면서.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약간 이제 시장의 조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이격을 한번 좁혔습니다.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좁히고 오늘 상승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어제 오늘 사이,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사이죠. 차트가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지난주 이제 목요일이에요. 목요일날 상당히 큰 상승을 했죠. 네. 큰 상승을 하고 월요일날 살짝 강보합선에서 마감하고, 아니죠. 금요일날 살짝 강보합선에서 마감하고 어제 약세에서 마감을 하고요. 오늘 추가 상승인데, 자 보세요. 이틀 동안 움직임 폭이 없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목요일 날 강세 나오고 나서 금요일, 월요일까지 해서 이틀 동안 기간 조정 준 거잖아요. 시장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이 안에서. 자, 차트를 좀 분봉상으로 쪼개서 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건데, 실제로 시장의 상승은, 지난주 목요일 시장의 상승은, 자, 보시면요. 지난주 목요일의 시장 상승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횡보를 주면서 기간 조정을 준 겁니다. 기간 조정을 주니까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이동평균선은 어떤가요? 우상향되면서 계속 따라 올라오잖아요. 얘네들이 따라 올라오는 시간을 번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다운이 안 되는데 기간 조정을 주니까 시간 소비를 하면서 이격을 좁힌 겁니다. 네.
가격이 내려온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이 위쪽으로 올라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그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격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선과 현대의 주가 차이, 그 사이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 또는 덜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주가와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기 때문에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모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네. 근데 모이려는 성질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이려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주가가 대밀려서 내려오거나 주가는 버티고 있다가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면서 이격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자, 근데 지금 현재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월요일 사이에 이틀 동안 숨고르기 거치면서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을 줘서 이격을 좁혔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격 오늘 추가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또 이격이 벌어진 것이냐?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 지금 보시면요, 시청자분들, 제가 이제 작년 8월 달과 올해 5월 달에 이 비교를 상당히 좀 많이 드리는데요. 사실 오늘까지 시장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시장 지나치게 빨리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올해 1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주정 거치고 나서 올해 1월 달에 1800포인트 영역권부터 2000포인트까지 금방 올라왔어요. 금방 1800포인트 이하부터 지금 1950포인트까지 금방 올라왔죠. 금방 네. 올라왔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금방 올라왔다라고 해서 밀립니까? 안 밀립니다. 위쪽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2, 3개월 동안 행보 주면서 이격은 다 좁혀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1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 동향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숨고르기나 눌림목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시장이 지금 내일도 양봉, 내일 모레도 양봉 계속 위쪽으로 당겨나가기에는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중간 하루 이틀 동안에 옆으로 우행보라도 기간 조정을 좀 주면서 쉬었다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격 조정을 밑으로 안 주잖아요. 지난주 목요일에 급하게 올라와 놓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강보한 마감, 어제도 많이 안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돌려버리죠. 네. 이게 왜 지금 여기서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 1800포인트 영역권에서의 종목군들 가격을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내려오기를. 그렇죠. 네. 서두를 필요는 없는데 기다리시는 단가까지는 안 들어온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도 LG화학이라는 종목인데, 네. LG화학이라는 종목이 그 당시에 32만 원 정도 했었어요. 네.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제 포트폴리오 안에 신규 편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면서 전략을 말씀드렸던 게, 보통 저는 종목 편입할 때 시초가 내지는 종가 공략 하시는 거 시청자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LG화학을 지난주에 편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32만 원 하던 애인데 내일 아침 시초가에 바로 사겠습니다라고 안 했죠. 31만 원 안 내려오면 안 사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30만 원 안 주고 목요일, 금요일 올랐어요. 수요일, 목요일 올랐습니다. 근데 금요일 어제까지 밀리면서 네. 오히려 그 당시의 가격보다 밑에 내려와 있다고요. 서두를 필요는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서두를 필요는. 근데 이 LG화학이라는 종목을 지금 32만 원, 31만 원대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이전 5월 조정 시기처럼 28만 원에 사겠다라고 해서 밑에서 기다리시면 안 온다라는 거죠. 안 온다라는 거. 사실상 이 당시의 가격선을 생각하시면서 밑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은요, 그 기다리시는 종목이 그 가격선까지 다시 내려오려고 한다면 시장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많이 시장이 내려와야 된다라는 건데, 네. 리스크가 있으니까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락 모멘텀이 붙었으니까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기대감이다. 실체는 없는 명분 가지고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외국인들 계속 사잖아요, 주식을. 그러니까 지금 항상 이번 구간뿐만 아니라 조정이 한번 들어온 상태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시장 상황, 종목 상황 속에서는 항상 대응을 초입 구간에서 조금 올라오면 주식 다 팔아버리고 내려오길 기다려요. 내려오길. 근데 그 단가까지는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또 문제는.
결국에는 올라가다 하다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고 나서 변동을 좀 주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손이 나가죠.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가를 좀 상향 조정해서 글쎄요. 지금 여기서 편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표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서두르시지는 말라. 예. 그렇다고 너무 보수적으로 밑바닥에서 기다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상 1800포인트 밑에부터 1950포인트까지 올라오는데 웬만한 대형사들 치고 바닥 구간에서 한 10% 20%안 올라온 종목군들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시 이전 수준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현재 가격선에서 잘 올라가는 종목을 덥석 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시장의 숨고르기나 눌림목 조정을 주면서 단기적으로 눌림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돌림이라는 걸 우리가 눌림목이라는 걸 고려를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방향성이 위쪽으로 틀어져 가지고 계속 양봉을 주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굳이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 음봉을 주는 시기에 관심을 갖자. 네. 그 정도로 좀 관점을 가지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격이라는 것을 지금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벌어진 정도를 뜻한다라는 거 하고요. 네. 주가와 이동평균선은 수렴과 확장을 반복한다라는 것이 기본 원리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동평균선 이격도 볼린저 밴드 말고도요. 볼린저 밴드도 이거 조금 이따가 할 건데요. 이거 말고도 차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그래프나 뭐 그림을 그리는 선으로 라인 그래프가 돼 있는 그런 그 주지표나 보조지표 치고 수축화 확장을 안 하는 주지표와 보조지표가 없어요. 네. 시청자분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수렴과 확장이라는 거. 에너지라는 것은 응축이 되면 응축이 될수록 강하게 튈 수 있는 게 에너지고요. 네. 강하게 확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다시 수렴을 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격도라는 것은 이동평균선의 성질을 보완한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 이동평균선이기도 하면서 기본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이동평균선이나 수렴되어 있는 한 곳으로 뭉쳐있는 수렴되어 있는 이동평균선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격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네. 그 이격도가 그 갭이 좁아지면은 이제 매수할 타이밍인가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보세요. 네. 이동평균선이라는 거 공부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단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있죠. 네. 그러면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중기 이동평균선이 밑에 있으면 정배열. 네, 정배열이요. 정배열인데 단기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내려오거나 중기 이동평균선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수렴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거 매수 타이밍인가요? 매도 타이밍이죠. 역배열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무조건 수렴됐다라고 해서 매수 타이밍 잡는 건 아니에요. 네. 예, 이동평균선을 다 또 분석해 보면서 그 네.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차트 분석의 개념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처음 강의 시간 때, 첫 강의 시간 때 말씀드렸던 건데, 이동평균선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캔들하고 거래량의 성질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이동평균선도 물론 알고 있고요. 근데 혜선 씨는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만 알고 계세요.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분석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제가 맞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혜선 씨가 맞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전문가님이 그렇죠. 맞을 확률이 높겠죠. 이동평균선이면 이동평균선, 거래량이면 거래량, 다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 났다라고 해서 매도. 이유가 이거 하나만 돼서는 안 됩니다. 시청자분들. 왜 내려왔냐부터 시작을 해서요. 물량이 떨어지는데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실리냐. 이거부터 해서 이동평균선은 또 어떻게 돼 있냐. 지지단은 어디냐. 이렇게 나오셔야지.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 났네요. 팔아야 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트 분석을 하실 때 개념은 승률을 높여가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겁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 판단과 해석이 맞을 가능성을 더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보조지표들, 나한테 맞는 보조지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MACD 있고,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이격도고, 심리도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넣었다 뺐다 하면서 나한테 맞는 차트, 도구를 잘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같이 이제 분석을 해서 가능성을 좀 높여가야 되는 거죠. 네. 예. 자, 그래서, 예, 이격도의 이제 해석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혜선 씨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그렇네요. 자, 근데 무슨 말인지 좀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 안 되시죠? 네. 근데 이해를 하실 필요도 없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이 비유도 참 많이 들어요. 보통 이제 강의를 할 때요. 네. 정의 짓지 말라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들면 이거 정말 식상한 비유일 수도 있어요. 1 더하기 1은 뭔가요? 2죠. 예, 저는 11이라고 생각해요. 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까지. 그러니까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시청자분들. 자, 보세요. 이격도의 이론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20일 단기 이격도가 94%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과대납폭이다. 예. 외워가지고 되는 거면 누가 돈을 잃겠습니까? 그렇죠? 네. 107% 이상이면 과열권 진입이다. R는 두세요. R는 두시는데 암기식으로 외워가지고 94% 이하로 내려왔으니까 매수해야 되겠다. 예? 과대납폭이니까 매수해야 되겠다. 돈을 잃지 않겠지. 이런 판단을 하시는데 이용하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는 20일 이격도라는, 이격도에도 이제 라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설정하기에 따라 다른데 5일 이격도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20일 이격도를 설정할 수도 있고 60일 이격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도 똑같죠. 5일은 중기예요, 단기예요, 단기죠. 장기예요. 단기 이동평균선이죠. 네. 20일이 이격도에서는 단기 이동평균선이에요. 60일은 장기 이동평균선입니다. 아니, 장기 이격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이동평균선하고 똑같이 봐요, 이런 거는. 이동평균선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20일은 단기 이격도이다. 60일은 장기 이격도이다. 이 정도만 좀 보고 가시면 되는 거고, 자, 현재 시장 상황은 조금 이따가 볼 겁니다. 네. 자, 차트를 한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상의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차트로 설명해 주세요. 실전 이걸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난주에 다른 전문가분들하고 한 번씩은 다 하셨네요, 그러면? 네. 어떠셨어요? 누가 제일 편하던가요? 지금 앞에 계신 그쵸. 고객 전문가가 제일 리드도 잘 해주시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편한데요, 지금. 다행이네요. 네,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실전 해석 방법이에요. 이제 앞에서는 이론상의 해석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론은 그냥 이론일 뿐, 예, 실전에서는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냐에 대한 겁니다. 자, 시장 상황과 종목별 모멘텀에 따라 이격의 정도는 유동적이다. 94%, 107%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자, 보세요. 이격도라는 것은 보통 이제 대형사에도 이격도라는 보조지표를 쓰기도 하지만 개별주들, 급등주들 그 분석하는 데도 이격도를 쓰기도 합니다. 네. 근데 급등주들 같은 경우는 막 점상 가는 애들도 있고 상한가 랠리를 펼치는 종목군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격도 얼마나 되나 볼까라고 해서 이격도 갖다 대면 당연히 107%는 훌쩍 넘어가 있죠. 네. 그렇다고 파실 거예요? 가열이라고? 그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격의 정도는 유동적이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서도 다른 게 이격도입니다. 94%, 107%, 106%, 110% 정해놓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이격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시장이나 종목, 어떤 차트를 분석하고자 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이 역사적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과대 낙폭이나 과열 구간에 들어갔을 때 비율은 어느 정도 되냐, 이걸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 네. 안에서. 그러니까 차트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요.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논하는 게 이제 차트 분석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이격이 어느 정도 벌어졌는지 궁금해요. 궁금해서 이격도를 딱 펼쳐놓고 봤더니 한 109%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107% 이상은 과열권이니까 얘는 지금 과열권이네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격도를 펼쳐놓고 봤을 때 얘는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급등을 한 적이 있는데 107%가 아니라 한 120% 정도 가야 고점을 확인하고 꺾이고, 또 이전에 다시 내려왔다가 좀 슬슬 기더니 그 다음에도 한번 급등이 들어오는데 또 한 120% 정도 와야만 꺾인다라고 했을 때 얘는 107이 아니라 120이 과열 구간인 종목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요, 시청자들을 대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그게 이제 그 보조 지표들은 상당히 그 수학적인 거 아시죠? 네. 나누고 빼고 더하고 곱하고 해야 되는 게 이제 보조 지표입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7%나 120%나 이런 것들도 네. 차트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좀 마음이 급한가 봐요. 아니에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요. 예,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자, 차트 화면을 그냥 띄워주세요. 차트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이거 그 시청자분들이 이격도라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라는 것도 참 궁금해하실 겁니다. 보통 지금 보시고 있는 게 기본 차트죠. 기본 차트 안에 뭐 이동평균선도 있고 한데 이동평균선은 제가 지금 지워놨고요. 기본 차트 안에 지금 보시면 기술적 지표입니다. 기술적 지표 안에 모멘텀 지표가 있고 네. 그 안에 이격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격도를 추가하면 밑에 이제 이격도가 나오죠. 자, 이격도 안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설정은 20 단기 이동평균선과 60 장기 이동평균선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5일이나 10일 이격도 같은 경우는 네. 별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네. 실제로 뭐 변동 자체가 커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20일하고 60일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오네요. 자, 이격도로 나타내는 값인데요. 네. 여기 지금 수치 보일까요? 시청자분들한테도? 이 밑에 있는 수치. 보이세요, 혜선 씨? 네, 저는 보이는데 예. 그 펜 여기 좀 지워주시면 더 잘 보일 것 네네. 같아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100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는 95, 90, 뭐죠? 잠깐만요. 이거 지금 방송사고인가요? 갑자기 꺼졌는데요? 네, 제가 이 터치 스크린이다 보니까 아, 여기 네. 지금 전원 버튼을 누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런 상황은 처음이신가요, 지금? 네, 처음인데요. 네. 저는 별로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혜선 씨는 제가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방송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방송인이신 건가요? 전문 방송인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아, 지금 이후에 이제 네. 하고자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전문 방송인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그러니까 저는 주식하는 잘해주시는 사람인데 건가요? 잘하는 건가요, 제가? 네, 그럼요. 오늘 이런 사건까지 있는데. 아, 이런 거는 네. 기술적인 문제죠. 네. 그런가요? 아무튼 뭐예요.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도 처음에 방송 오프닝 할 때 있잖아요. 첫 회 네. 방송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전문 방송인이 아닙니다. 네. 예. 저는 주식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후에 방송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날지라도 네. 양해 부탁드린다. 네. 그리고 약간 좀 이런 돌발적인 상황도 있어야 좀 재미도 있고 하지 않겠어요? 경제 그렇죠. 방송이. 네. 그렇죠? 자, 이 TV가 지금 안 보이니까요. 제가 그냥 말로 차트,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차트하고 구도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나왔네요. 아, 나왔나요?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 100을 기준으로 해서 95, 90, 85 밑으로 떨어지고요. 네.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5, 110 위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자, 지금 이게 이제 시장입니다. 종합지수인데요. 좀 보시기 편하시게 거래량을 좀 없애볼게요. 자, 캔들하고 이격도만 놔둔 겁니다. 밑에. 네. 제가 앞에서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책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침체 구간에서는 94, 네. 과열 구간에서는 107. 네. 이게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시장을 한번 보세요. 이격도 분석을 하실 때는요. 네. 시장이 됐든 종목이 됐든 내가 보고자 하는 차트의 이전 데이터를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게 94고 107이라고 해서 딱딱 정해놓고 이렇게 과열이다 침체다 논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전에 이 차트 이 이격이 이게 시장이 됐든 종목이 됐든 이 이격도가 얘는 107이 아니라 한 105만 올라오면 꺾이고 또 105만 올라오면 꺾이고 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107을 고집할 필요가 없죠. 얘는 이전에도 계속 105만 올라오면 꺾였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105만 올라오면 꺾일 수 있다는 것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밑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시장 차트인데요. 제가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면요. 네.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면 되고 지금 색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60일 이격도는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20일 이격도는 녹색인데요. 네. 자, 수평선을 차트에 한번 그어볼게요. 차트에 그때 이 이격이라는 60일 장기 이격이 가장 많이 확인되는, 그러니까 많이 맞물리는 네. 선에 수평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수평선을 하나 그으니까 여기 지금 자 왼쪽에 수치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106.77이에요. 107 정도 되죠? 107 네. 정도. 이거는 이 이론상에는 맞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시장이에요. 시장 차트. 60일 이격도가 107 정도만 올라오게 되면 항상 맞고 떨어지고 했습니다. 응? 네. 자, 지금도 현재 자리도 한번 보세요. 현재 자리도 하루 이틀 정도만 추가 상승이 쉬지 않고 나와버리면 107에 도달을 하겠죠. 네. 근접해 있네요, 지금. 예. 그럼 107에 도달하게 되면 또 다시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전에 그래 왔으니까요. 네. 자, 확률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시청자분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논하는 거예요. 미래의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자 눈으로 보셨듯이 한 7번 올라와가지고 107 정도만 올라오면 맞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성이 맞겠습니까? 이번에도 맞고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까? 후자가 맞겠죠? 그렇죠. 네. 이전에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시청자분들.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근접해 있어요. 이격도가 207에. 시장이 여기서 우행보를 주면 자 보세요. 네. 여기도 보시면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가파르게 올라오는데 이격도도 같이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오히려 밑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있죠. 네. 여기도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어제 월요일까지 해서 밑으로 살짝 꺾입니다. 시장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격도는 꺾이잖아요. 네. 시간 소비를 하니까 이평선들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이격도도 하락을 한 거예요. 네.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을 한 만큼 상승력은 높아지죠. 네. 쉬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쉬어가는 게. 응? 강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이동평균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격도라는 것은 가격이 하락을 해서 이격도를 좁혀놓거나 가격이 유지를 버텨주면서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시간대를 벌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네. 두 개 다 이격도를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장이 가격 조정을 안 주더라도 옆으로 기면서 기간 조정만 주더라도 이격도는 꺾이면서 네. 호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격도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종목이 됐든 시장이 됐든
찾으시라고요. 이 수치를 외우지 마시고 이론상 책이 뭐 94%, 110% 있다라고 해서 외우지 마시고요. 네.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장이 됐든 종목이 됐든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차트의 이전 흐름들을 보면서 찾으시라고요, 수치를.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보시면 내일 쉬고 내일 모레 개장했는데 바로 이쪽으로 또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면 바로 부딪혀 버리는 겁니다. 107에. 네. 그러면 과열 구간 바로 들어오는 거죠. 이전에는 계속 맞고 떨어졌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이제 강의로 돌아와서 시장 지금 잠깐 봐드린 거고 강의로 돌아와서 시장 상황과 종목별 모멘텀 재료에 따라서 이격의 정도는 유동적이다. 지금 시장에서의 이격도는 107 정도로 이론하고 어쩌다 보니까 맞아 떨어졌지만 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달라요. 시청자분들. 105만 되면 107이 아니라 107까지는 역사적으로 올라가 본 적도 없고 터치를 해본 적도 없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네. 105 정도만 올라왔을 때 맞고 떨어지는 반락되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네. 또는 107% 이상 뭐 120%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맞고 떨어진 종목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7이라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이 어떠한 특징,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 원래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은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많이 수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수 찾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동적이라는 것이고 네. 단중기 관점에 따라서 해당 차트에 맞는 과열과 침체의 이격률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자, 같은 내용입니다.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론상에는 94%, 107%가 있어도 네. 이것은 쓸모없고요. 네.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차트의 침체는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수평선을 그어가지고 차트에 제가 지금 시장 차트 분석을 한 것처럼요. 수평선을 그으시는데 네. 항상 고점이 형성되는 가격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수평선을 그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가 이제 과열인 겁니다. 예? 바닥도 마찬가지죠. 밑으로 이제 침체 구간에서의 가격선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면 얘는 이번에는 그 94%가 아니라 96%예요. 시장은 107% 이상에서 과열을 뜻하고 네. 96% 이하에서 과대납폭을 뜻합니다. 네. 그게 이제 이 시장 안에서의 이격 비율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되고 여기가 이제 좀 눈에 띄실 건데 네. 보세요. 워낙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 이격도뿐만 아니라 볼린저 밴드고 MACD고 웬만한 보조지표들 또는 패턴, 추세, 수렴, 패턴 이런 패턴들까지도 맞는 게 없습니다. 이 정도의 급락이면.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예외적인 경우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적정 이격을 나타내고 있다가 급락이 들어오면서 뚝뚝 떨어지는데 이 구간 안에서 그냥 이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를 붙자라고 분석을 할 만큼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이 이격도 같은 경우도 이제 침체 구간으로 과대납폭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매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개파락 음봉을 이렇게 길게 주는데 그냥 이격 내려왔다라고 해서 매수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이 비율이라는 건 찾으셔야 된다. 네. 자기가 해석을 하고자 하는 차트에 맞는 비율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제 볼린저 밴드인데요. 네. 자, 볼린저 밴드도 그 이격도와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격도와 같이 밑에다 이제 차트에 깔아놓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밑에다 깔아놓고 보는 게 아니라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가격 지표 안에 볼린저 밴드가 있죠. 원래는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 그 주식 차트뿐만 아니라 그 공학에서도 좀 많이 사용되는 그 지표예요. 네. 보조지표인데 원래는 이제 인벨롭 밴드라고 하는 그 보조지표가
그 개량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인벨롭 밴드라고 하는 보조 지표보다 더 발전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인벨롭 밴드를 기초로 해서 볼린저 밴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볼린저 밴드나 인벨롭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동 평균선이 아주 베이스입니다. 네. 자, 좀 복잡해졌어요. 그렇네요. 예. 갑자기 선이 많아졌네요. 네. 자, 지금 보시면요, 이게 빨간색하고 네. 분홍색하고 청색이 있네요. 그렇죠? 상한선과 하한선이고 기준선입니다. 네. 근데 이 기준선이라는 것은 보통 상수가 이제 기본 세팅이 돼 있다라고 하면 2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20일 이동 평균선. 기준선은 20일 이동 평균선이고 상한선과 하한선이 나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찾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그림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읽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이제 이론상으로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고 주가는 그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게 기본 이론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단히 눈에 띄는 구간들 좀 보면 5월 조정이 좀 급하게 들어올 때는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밖에서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이격도와 같이 이론에 대한 내용하고 실전 내용하고는 다른데요. 간단하게 좀 보면요. 볼린저 밴드는 추세 중심선을 기준으로 수축과 확장을 반복한다. 이것도 또 나왔습니다. 수렴과 확장을 반복한다. 네. 여기선 수축이라고 써놨는데 수렴이에요. 수렴과 확장. 수렴이나 수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자, 수축과 확장을 반복한다. 뭉치면 떨어지려고 하고 떨어지면 뭉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얘도. 그리고 주가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경계로 등락을 거듭한다. 이게 이론이죠. 네. 이론 안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고, 상하한선을 따라가는 경우에 추세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 부분은 약간 예외적인 부분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동평균선이라는 것도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저항 역할도 하지만 위쪽으로 올라타게 되면 상한선이라고 하더라도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 특징적인 경우예요. 항상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중요하면서도 빈번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좀 알고 가야 되는 것인데,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네. 예, 실전 해석 방법은 상하한선의 단순 확인보다 이격도하고 같이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볼린저 밴드가 여기 와 있어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격도를 같이 보는데 이 이격도는 아직 과열이 아니에요. 네. 보통 이격도는 가열 구간 위쪽으로 올라와야 주가도 같이 꺾이면서 조정을 받게 되는데, 이격도는 아직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저항까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에 이미 맞닥뜨려진 시세가 볼린저 밴드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게 돌파해버리면 볼린저 밴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는데, 상한선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돌파 시기에 맞춰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하고 이격도는 항상 같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큰 폭의 하락과 상승을 지속하는 종목의 경우에 상하한선 무의미하다라고 하죠. 네. 자, 아까 이제 개별주 예를 들었습니다. 상한가 랠리를 펼치는 종목인데, 상한가 오늘도 지금 상한가에 도달되어 있는데 이격도가 과열권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매도 고려를 해야 되냐?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렇죠? 자,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는 종목인데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지나가요. 예를 들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또 상한가에 갔어요. 볼린저 밴드 벗어났으니까 과열이고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시청자분들? 이런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인위적인 세력 개입이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보조지표들은 쓸모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급등 형태를 띠는 종목군들은 볼린저 밴드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갖다 대실 필요 자체가 없다.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하한선의 수축과 확장, 그리고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네.
자, 보세요. 지금 현재입니다. 다 시장 오늘 이격하고 볼린저 밴드하고 보면서 시장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인데 네. 이격도 하루 이틀 그냥 바로 쉬지 않고 바로 땡겨 나가 버리면 저항 부딪힌다라고 했죠. 네. 볼린저 밴드도 한번 보세요. 볼린저 밴드 지금 어때요? 상한선하고 돌파를 하고 있네요. 돌파가 아니라 지금 따라가고 있죠. 네. 따라가고 있죠, 그렇죠? 따라가고 있는데 이격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과열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아주 가깝죠. 별로 여력이 없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 볼린저 밴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격도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과열 확인을. 그렇게 되면 뭐가 필요한가요? 어떤 의미? 조정이 그럴까요?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이제 네. 매도할 시점에 그런 있는 건가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앞에서 일부에서도 상당히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요. 시청자분들, 시장이요. 하루 이틀간의 급등 형태 다시 나오면서 시장 위쪽으로 그냥 쭉 당겨 나가 버리기는 힘들어요. 예. 여기서 오히려 음봉을 주면서 1950포인트 영역권에서 좀 부침을 겪다가 올라가는 게 많이 올라가고 견고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때 말씀드렸듯이 시장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 안에 종목 보시라고요, 종목. 예? 제가 이제 이 당시 18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서는 이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시장이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올라옵니까? 시장 왜 올라와요, 혜선 씨? 상승 모멘텀이 있으니까 올라오겠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오는 거죠. 근데 네. 누가 그렇게 많이 샀나요? 외국인과 기관에서 그렇죠. 시장 네. 메이저가 그만큼 많이 샀으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온 것이고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시 내려올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강하게 사겠습니까? 네. 오늘까지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 하시는 상태에서 시장을 급하게 따라가지는 마시자. 사실 이런 자리만 와 있어도 시장 그냥 사세요. 주식 채워야 됩니다라는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는 서두르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격이 좁혀지고 볼린저 밴드 밑으로 상승 여력이 크게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을 자신 있게 보시되 내일 모레까지 시장이 급등한다라고 해서 따라잡아봤자 먹을 폭이 적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홈런주 하면서 네. 준비된 종목 이외의 업종군들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종환 전문가님의 강의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을 통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도 배워보고 전략도 세워볼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